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말 그대로 일파만파인 가운데 검찰이 만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검찰이 만들었다는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건의 대응 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었던 것 같은데요. 권력의 사유야의 한 단면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작년에 윤석열 검찰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던 때였고요. 대검을 한마디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권력의 사유와 혹은 검찰을 변호인단으로 썼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일단 문건은 인정은 했는데 통상적 업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변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검찰에 있을 때 이렇게까지 검찰총장의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총장 직접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총장의 장모 가족 관계거든요. 그런 대검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놓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리고 또 이 총장을 이걸 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굳이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총장이 안 보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또 믿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박범계 장관이 지난해 확인된 레드팀 문건 대검에 이것하고 연관성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요?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제 조사가 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정효 공공수사부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레드팀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고 지금 이제 이 장모 대응 문건과 이 고발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이것이 대검의 레드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니까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형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직권남용 이렇게 되는 겁니까?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레드팀 문건요? 요거는 당장 직권남용으로 법리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좀 조사 과정을 어떤 경위로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확인된 뒤에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며칠 대정부 질문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의원님께서도 대정부 질문하셨고요.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A시당초 고발 사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로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장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그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 그때 파닥에 이미 추미애 장관에게도 이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요청을 했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도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던 거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확실한 요청이 대검 단위에서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그 수사정보권 자리가 사실은 원래 차장급 자리인데 부장급으로 격하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유임을 요청했다고 할 때는 그만큼 총장한테 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이 하는 이야기로는 당시 손준성 검사는 총장 지시만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맞는 이야기입니까?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총장 직속으로 이제 보통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일종의 친위 부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윗선의 지시 없이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그거는 아마 이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게 옛날부터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검찰총장이 눈과 귀가 돼서 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총장의 지시 없이 단도로으로 했다는 것을 쉽게 믿기는 어려운 예. 부분이죠.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낸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표창장을 줘야 된다. 김웅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납득하십니까? 김기현 대표님 그 말은 정말로 이 문제의 본질 자체를 부인하는 예.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심각성, 공권력, 그러니까 검사라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정치의 인에게 이 고발장을 준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과연 국가 권력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을까? 정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 휴대폰을 뭐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합니다만 또 비밀번호를 또 이야기 안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증거가 뭐 PC라든가 휴대폰에 남아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는 뭐 검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게 증거가 지금 손준성 검사 주변으로 또 김웅 의원 주변으로 증거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 같은 경우도 정보 수집에 내사거리로 분류되는 건 얘는 폐기 처리가 기본이고 업무 특성상 PC하드가 계속 교체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찾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손준성 검사 한 사람만 이렇게 관여된 것이 아니고 지금 고발장이 두 사람 이상이 썼을 것 같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검사가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체적으로 조금 연루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철저한 압수수색과 분석을 해나간다면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은 실명 판결문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발급이 된지 그 과정부터 추적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명 판결문도 뭐 제3의 인물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감찰 결과가 유의미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공수처에서 여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한 것 이것도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의원님 봤을 때 지금의 수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감찰과 관련해서는 박범계 장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정부 질문 때 진상조사가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고 본질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찰은 그래도 성과물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다시 포렌식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단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전 총장 측에서 손준성 검사가 뭐 추미애 사람이다, 최강욱 사람이다. 처음엔 이런 얘기 했다가 최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고발도 했고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실체의 싸움 대 헛개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지금 물증이 있고 증인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지금 김웅 의원에게 그 고발장을 보냈다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조성인이라는 확실한 증인이 어떻게 보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단지 만났다는 사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프레임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입니다. 공수처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런 카드도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건 너무 아직 말하기엔 너무 이르고요. 지금 이제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괜히 이제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금 저희 당 입장에서도 좀 자제하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공수처에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공수처에서도 지금 이 사건이 갖는 중대성을 잘 알고 있고요. 선거 국면에서 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는 정확히 언제쯤 끝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제보자가 어제 검찰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전혀 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이게 손준성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정보 정책관실 전체적으로 이 검찰총장의 가족 문제라든지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한 대응 그 레드팀이 꾸려졌다고 한다면요.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까지 따진다면 내부 고발자라고까지는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그 사실관계에 부합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 끝으로요. 이게 검찰 사주 의혹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도 KBS가 단독 보도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강압 수사 이 부분에는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신경을 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캠프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동안 정말 검찰의 수사 방식에 전면적인 재검토 그리고 전면적인 대전환이 또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 사건 때도 정말 그 수십 번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옆에 그 재소자의 동료를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 이 사건에서도 그 수사 방식이 또 똑같이 재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찰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지털이식 수사 방법, 수사 기법 이런 것 철저하게 이제는 정말 없애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었습니다.